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사 파견 제안을 우리가 했는데 본인들은 철저히 거절한다 이러면서 소통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딱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던 그때의 감동, 이걸 생각해 본다면 현재 상황은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랜만에 아주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네, 잘 지냅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잘 지냅니다. 아, 사람답게 지낸다고 하셨는데 사람답게가 어떤 말일까요? 예. 최근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 대표님 평화통일 전도사를 변신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10년 전부터 제가 활동해오던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연구소 활동의 2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남북 자유왕래 실현 그리고 북한 식량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대륙으로 가는 길이요. 예. 네, 이 연구소 활동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움직임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충격적입니다. 불과 1년 반 전을 생각하면 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북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었던 최근의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그리고 이것이 적개심으로 변한 결과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충격적이다,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우리한테 이러죠? 미국한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를 표피만 들여다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원인 진단을 분석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나올 텐데요. 최근에 6월 6.15를 전후한 이런 원색 비난과 남북 관계 파탄 지경은 사실 1년 전에 이미 예고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 작년 2019년 7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네. 핵심을 짚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작년 7월에 권언, 김정은의 권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남쪽에 대한 권고죠.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화법을 썼어요. 그다음에 그 뿌리는 또 작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에 이제 다 있고 이 하노이 노딜의 또 뿌리는 그 전에 2018년 9.19 평양 합의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지 않습니까? 네. 일련의 국면 그 맥락 속에서 씨앗이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 작년 7월의 권언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남한 측이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빨리 2018년 4월 판문점 그리고 9월 평양 정상회담에 그런 정신으로 돌아와라 이런 이제 경고성 권언을 내는데요. 네. 북한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랬군요. 그 작년 7월 25일에 또 무력 도발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게 뭐 예고된 것 그때 이제 시위 사격 경고와 함께 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남한 측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네. 공동 선언이니 합의선이 하는 문건들을 만지작거리지만 뒤돌아서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 같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불만을 직접 표출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한미 군사 연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번씩이나 본인의 입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돈 만들어가는 일이다, 네. 중단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미 양국은 연합 공중훈련에다가 미사일 방어체제 통합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올 하반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네. 자신들의 말이 철저하게 북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자신들의 얘기가 철저하게 무시된다. 복살당하고 예. 있는 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것이 적개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정정일 대표님이 사실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개성공단 사업이 막 시작이 됐는데 그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단 말이죠. 그 모습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고 안타깝지요. 참 그것도 충격적이고요. 이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의 대전환의 상징이거든요. 네. 서로 적과 적의 관계를 이제 돌아서서 악수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상징이었고 이 출발은 13년 전 2005년도에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짓고 그리고 3층에는 북측이 입주하고 네. 2층에는 이제 우리 측이 입주를 해서 서로 2, 3층을 나눠 쓰면서 개성공단 사무 협의를 했던 그 건물인데요. 그것이 이제 2018년 평양 합의의 결과로 정부 차원의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로 격상됐는데 이것을 폭파해버린 거는 참 참담한 일이고요. 북으로서도 정상국가의 행태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식의 대응은 부적절하고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하면서 뭐 폭파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속전속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정확히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북한이?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질 핵심에 접근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북핵 문제 총재를 하면서 성공한 것은 있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성공은 성공대로 그리고 실패는 실패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어쨌든 작년 2월 하노이 이후에 1년 반 동안 남북이 완전 남북관계 제로 상태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탕에서 냉탕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 또 하나는요. 2018년 9.19 그 합의를 할 때 평양 정상회담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다음날 백두산에 가서 남북 정상이 두 손을 잡았단 네. 말이에요. 백두산은 그냥 산이 아니잖아요. 네. 민족의 성산이고 또 역사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은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렇지만 네. 이게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주변 열강에 대해서 네.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한반도인이 결정한다 하는 어떤 자주적 주체적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네. 그것을 받들어서 그 정신을 받들어서 사실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오늘 위기를 초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2018년 9.19에 북한이 영변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 그것은 그냥 고철덩어리를 팔겠다 그런 게 아니고 북한 핵역사에서 북측이 남쪽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남쪽에 쥐어진 것은 그것이 최초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설득해서 얻어낸 거란 말이죠. 설득해서 북한 핵 전체 능력의 70% 최소한에 해당하는 영변핵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 다음날 백두산의 정상에 손을 잡았으면 네. 그걸로 북핵 문제의 주인은 남북한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쳐버린 것 여전히 북미가 앞장서야만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선순환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 북한이 사실 손을 크게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통남북미를 그다음부터 외치고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너네들은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네. 미국이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을 제안해오고 그것을 덥석받은 것이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긴밀하게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네. 이것이 결국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권 사항입니다. 미국하고 마주 앉아서 한미 워킹 그룹에서 사실상은 결제받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남북 관계가 제약이 된 겁니다. 이것은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그동안 제 기능을 못했다. 우리가 오히려 좀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제 기능을 못한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의 남북 관계가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동 걸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한 것이 패착이라는 거죠. 그랬군요. 자, 그리고 또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것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책임감을 표시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면을 지금 전환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냉각기가 필요하고 물론 강대강으로 지금 청와대에도 성명을 내고 국민 정서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냉각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반전 모색 가운데 이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이것도 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한 것은 이제 청와대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외교안보 라인도 조금 바꿔야 된다. 지금 근데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끌어다니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거취만 가지고 반전을 도모하기는 뭐하고요. 금방 말씀처럼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대로 평가하되 남북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 종제에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대로 짚어야죠. 그 원인이 어디서 이 기회를 놓쳤는가 하는 것을 짚고 그리고 NSC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는 외교부의 기능이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다 본래의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핵 문제고 남북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NSC를 이끌어가는 것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하나의 부속 기능처럼 된 것은 이 현재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NSC 체제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체제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문제는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뭐 사의 표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이요. 제가 개성공단을 열 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직후였고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고 또 북한이 우라늄 핵 개발로 해서 2차 핵 위기가 폭발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판에 무슨 개성공단이냐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라는 거였지만은 정면 반대였거든요. 이것을 돌파한 것은 역시 미국도 합리적인 주장 앞에는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당시 제가 이제 네오콘의 수장이었던 강경 보수파의 수장이었던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을 설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미국도 지금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북이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악재거든요. 트럼프를 적극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남북 관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겠다고 나서서 일단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 중단부터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대대적인 NSC 체제 개편 그리고 8월 한미 군사연습 중단 이런 큰 틀에서의 전환을 가지고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라는 자세 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비상하고 비범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를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머릿속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선이 생명줄이잖아요. 네. 그리고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n분의 1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좀 당신 가만히 있고 우리가 이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낼 테니 당신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도 있지 않느냐. 이거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